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고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국회는 파행 사태. 자, 오늘 여야 원내 책임자들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원내 부대표이면서 또 원내 대변인이시죠. 정태옥 원내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사정상 빠졌습니다만은 이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다면서요? 예. 거기서 합의된 건 혹시 없습니까? 아직 완전히 이제 합의된 거는 없고, 예. 빨리 이 파행 사태에 대해서, 예. 더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예. 임해라, 그 정도까지 의견을 주고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발단이 된 게 국회 환노위에서 MBC, 삼성전자, 이랜드 청문회 의결한 그거잖아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는 국회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하는 건 어떤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예. 그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환노위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 또 문제가 된 GM 노조에 대한 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월요일 날 예. 오전에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아직 오늘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명백한 사과와 원상복구 이걸 해라 이런 요구를 아직까지는 하고 계시다. 예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던진 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예. 네. 자, 그런데 이제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우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듣겠는데요. 예. 특검 기간 연장을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없다. 예. 그 이유는 특검이 지금 국민들에게 바라는 건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거지. 예. 수사를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남은 기간 동안 28일까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그때까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까지 됐는데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제대로 진행도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한 열흘 사이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예. 지금 특검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특검법의 정신에 맞는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네. 특검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예. 그거를 이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라는 것이 원래 특검법의 목적인데 예. 마치 기업가를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제까지 온 역량을 거기에 너무 집중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특검의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 예. 수사 대상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게 하는 것이 여러 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특정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개인의 신상이나 또는 피의 사실을 공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검이 상계에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시기에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까지 재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군요. 받아들인 거, 재청구하는 거 그 자체,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온 것이 우리 기업인 수사하는 것이 마치 이 특검의 목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언급하셨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바로 여러 재벌들이 돈을 낸 것이 출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인들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기업인들에 대해서 구속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예.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뇌물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 특히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그 구속시킨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는 다 보고 계시죠?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특검을 빨리 종식시키고 이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자 하는 여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 원내대표는 대선용 정치 악법 날치기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대선용 정치 악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날치기가 한 것이 청문회 맥거를 네. 통과시키자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예. 아니고 예. 소위 이 정치적인 악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정치 악법? 특검 연장법이라든가. 네. 그다음 그 선거권 18세로 인하에 관한 법률. 예. 뭐 이런 법률들이 저희 그리고 또 그 방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예. 방송 장악에 관한 악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정법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연장은 조금 아까 얘기 드렸고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도 정치 악법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선거 연령은 세 가지가 동시에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하고 네. 그다음 그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연령하고 예. 그리고 또 그 학령 아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연령 이 세 가지가 예. 서로 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 지금 우리 19세로 되어 있는 청소년 이 법률이나 이런 다른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 선거 연령만 낮춘다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뭐 여러 가지 선거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선거 운동도 하게 되고 투표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선거 운동도 하게 되고 옆에 사람들은 권하게도 되고 예. 이것이 그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그것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뭐 언제 있을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치 계획과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방송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내고 있는 방송법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정권 잡은 쪽에서 그냥 이사 과반수를 임명해가지고 바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이 현재의 구조를 못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방송 장악용 법이 될까요? 거기 지금 그 이사를 선정하고 이렇게는 것이 노사동수로 지금 참석하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사동수 조항이 문제다? 예.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누가 정권을 장악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언론사에 노조들이 과도한 영향을 행사하는 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노사 동수 조항은 문제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려면 3분의 2 동의를 얻도록 하자. 요거는 찬성하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아직까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어쨌든 주말은 지나야 되겠고 월요일 날 원내 대표단이 회동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MBC, 삼성전자, 이랜드 문제 등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야 3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날치기다, 단독 처리 반대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방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자,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이 전국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13일 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희가 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MBC, 그 다음에 이랜드, 그 다음 삼성 전자의 그 백혈병 문제 등을 비롯해서 청문회를 저희가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그 자유당하고 바른정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퇴장을 했죠. 그래서 근데 퇴장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날치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그 하태경 간사죠. 네. 하태경 간사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원래 간사 간 협의가 미리 전제돼야 의제에 올라갈 수 있는데 간사 간 협의가 있었던 것은 MBC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게 갑자기 그냥 그날 튀어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그날 회의에서 MBC 청문회와 삼성의 직업병 문제는 그날 회의에서 의원들이 긴급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사 간 협의를 하지만 협의 외에도 국회법상 긴급 동의에 의해서 안건을 채택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고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그것을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날 그 의원들이 MBC 지금 부당 노동 행위가 몇 년째 자행되고 있고 불법이 지속되고 있는 MBC에 대한 청문회와 삼성의 백혈병 문제는 사실 거의 10년 동안 지금 국회에서 거론이 되는데 지금 사실 자유당이 한 10년째 반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긴급 동의를 뭐 각각 의원님들이 해주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날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사 간 사전 협의에 MBC와 삼성이 없었다는 하태경 의원의 말도 일단 맞는 거고, 그죠? 간사 간 협의는 없었으나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MBC와 삼성 문제를 긴급 동의했고, 이걸 안건으로 삼아도 좋겠느냐라고 그 묻는 절차를 밟으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그냥 나가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퇴장을 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이제 긴급 동의가 있을 때는 그 안건에 반대를 하면 국회법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것에다가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다 넘기면은 90일 동안 그것을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안건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의결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그 진행을 한 거죠. 문제제기 없이 퇴장했으니 남은 의원만으로 그냥 의결을 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날치기라고 하는 거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직권 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권 상정을 해서 그냥 의결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날치기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회의 자체는 전혀 국회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날책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긴급 동의된 그 안건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면 안건조정위에 넘깁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의견도 없이 그냥 다 퇴장해버렸다. 그냥 퇴장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 홍영표 위원장에 대해서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한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고 총대 메고 충성했다. 일부러 MBC를 여기다 그냥 갑자기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국회는 민생을 지키고 또 법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입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MBC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저희가 그 정기 국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를 저희가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삼성의 그 백혈병 직업병 문제는 제가 18대 때도 환노에 있었거든요. 거의 10년째 사실 새누리당이 그걸
철벽 방어를 해서 네, 저희가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러는데 지금 MBC 문제도 지난 2012년에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뭐 한 10명이 해고되고 엄청난 지금 110명이 아무튼 뭐 정지, 감봉 뭐 이렇게 해서 징계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그날 던져진 게 아니라 워낙 중요한 문제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또 하나는 역시 그 바른정당의 하태경 간사의 주장인데 원래 간사 간 협의에서는 청문회 대상으로 이랜드 임금체불 문제하고 한국 GM 노조의 채용 비리 문제 요 두 가지가 사전 협의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GM이 공교롭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한국 GM의 초대 노조위원장이고 이 한국 GM 공장이 있는 곳이 지역구라서 이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 의혹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MBC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속기록을 확인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MBC 한국 GM 노조 여기에 채용 비리 노동조합에 의한 채용 비리 이게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게 취업 비리의 문제니까. 그 최경환 그 전 총리가 그 중소기업청 인턴을 그 불법으로 그 취업시킨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걸 새누리당에서 감싸고 돌아가지고 이 문제도 사실 거론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럼 같은 취업 비리니까 권력형 취업 비리와 노조의 취업 비리 함께 하자. 그랬더니 그걸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뭐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제가 발언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논의하자 이랬는데 그냥 퇴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저는 지금이라도 그 소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하면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홍영표 의원의 말씀은 또 듣기에 따라서는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를 굳이 그 최경환 의원 인턴 불법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좀 부당한 정치적 어떤 공세 아니냐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여지를 두었던 거죠. 그렇게 만약에 그 판단한다면 한국 GM 노조의 채용 비리만 하자. 그런 의도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회의에서 그 긴급 동의로 MBC 청문회와 삼성 직업병 문제 청문회는 제안을 하는 의원들이 계셨는데 이 한국 GM 노조에 대해서는 퇴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건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논의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MBC, 이랜드, 삼성 세 곳만 청문회로 결론이 난 거군요. 한국 GM은 일단 빠진 거고. 그러나 추가로 논의하면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도 청문회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두 개 상임위 국방위 정보위 빼고 전부 거부하는데 바른정당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상임위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노위에 쟁점이 된 청문회 관련한 그런 뭐 MBC, 삼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좀 달라요? 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사실 오후에 사당 원내 수석 대표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하다가 저희 당의 박완주 수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 이제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만 한 일주일을 연기하고 그다음에 한국 GM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민주당의 의원과 국민의당까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MBC 청문회를 안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아마 MBC가 아무래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도 생각이 같아요, 거기서? 그거는 바른정당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저는 바른정당까지는 하는 걸로 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MBC 청문회가 빠져야 합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뭐 의도가 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래도 국회 파행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막고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가 적법한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를 했지만 그런 절충안이 저한테 제안이 됐고 그래서 뭐 받아들이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양보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MBC 청문회를 빼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 뭐 국회도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막후 절충이 좀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대선용 정치학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날치기가 한 것이 청문회 몇 건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니고 소위 이 정치적인 악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정치악법? 특검 연장법이라든가. 그다음 그 선거권 18세로 인하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들이 저희 그리고 또 그 방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방송 장악에 관한 악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정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연장은 조금 아까 얘기 드렸고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도 정치 악법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거 연령은 세 가지가 동시에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하고 그다음 그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연령하고 그리고 또 그 학령 아동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연령 이 세 가지가 서로 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19세로 되어 있는 청소년 벗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보시기에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까지 재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군요. 받아들인 거 재청구하는 거 그 자체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온 것이 우리 기업인 수사하는 것이 마치 이 특검의 목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언급하셨듯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에 바로 여러 재벌들이 돈을 낸 것이 출발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기업인들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에 대해서 구속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뇌물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그 구속시킨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는 다 보고 계시죠?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특검을 빨리 종식시키고 이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자 하는 여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 원내대표는 대선용 정치 악법 날치기 이런 식의 표현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도 올라와 있고 뭐 각종 민생입법, 개혁입법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국회는 파행 사태. 자, 오늘 여야 원내 책임자들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원내 부대표이면서 또 원내 대변인이시죠. 정태옥 원내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사정상 빠졌습니다만은 이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났다면서요? 예.
거기서 뭐 합의된 건 혹시 없습니까? 아직 완전히 이제 합의된 거는 없고, 예. 빨리 이 이 파행 사태에 대해서, 예. 더민주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예. 임해라, 그 정도까지 의견을 주고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발단이 된 게 국회 환노위에서 MBC, 삼성전자, 이랜드 청문회 의결한 그거잖아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날치기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는 국회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하는 건 어떤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예. 그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환노위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 또 문제가 된 GM 노조에 대한 청문회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월요일 날 예. 오전에 우리 원내 지도부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아직 오늘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명백한 사과와 원상복구 이걸 해라 이런 요구를 아직까지는 하고 계시다. 예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던진 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예. 네. 자, 그런데 이제 현안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우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좀 듣겠는데요. 예. 특검 기간 연장을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없다. 예. 그 이유는 특검이 지금 국민들에게 바라는 건 신속하고 공정하게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으라는 거지. 예. 수사를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남은 기간 동안 28일까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그때까지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까지 됐는데 나머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제대로 진행도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한 열흘 사이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예. 지금 특검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특검법의 정신에 맞는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네. 특검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예. 그거를 이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기소하라는 것이 원래 특검법의 목적인데 예. 마치 기업가를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제까지 온 역량을 거기에 너무 집중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특검의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 예. 수사 대상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게 하는 것이 여러 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특정 사안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개인의 신상이나 또는 피의 사실을 공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검이 상계